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부천시 행정을 돌아보는 연속보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2년치 시정 질문 답변서를 검토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는데요. 한때 부천의 대표 도시재생 사업으로 손꼽혔던 부천 원미동의 혁신파크 계획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정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부천 원미구청, 지난 1월 행정 개편으로 간판이 교체됐습니다. 광역동 체제에서 부천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원미 어울마당으로 사용하다 8년 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겁니다. 과거 부천시청과 원미구청으로 사용했던 노후 건축물, 원래대로라면 내년까지 원미혁신파크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맞은편 만화창작 스튜디오 건물을 포함해 전체 12,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만 1,8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부천 혁신파크 등 도시재생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해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는 어렵게 됐습니다. 행정 개편으로 도시재생 예정지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업지인 부천 원미 일동 일대는 도시재생 추진 당시 일부 산업과 환경평가에서 2등급, 즉 쇠퇴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천시는 정부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 지정과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관련 시정 질문 답변을 확인해봤습니다. 원미 혁신파크에 대한 2차례 질의에서 연도별 구체적 시행 계획까지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지구 지정 3년이 되는 오는 9월, 관련법에 따라 자동 해제 수순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구청이 다시 복원되면서 좀 사업에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면 주민분들에게 인남 공고나 구청회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할 때는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거쳤던 사업. 무산 시점이 되니 누구 하나 말이 없습니다. 원미 혁신지구가 들어오면서 뭔가 좀 활기를 끌어올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냥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거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이제 방송이 나가면 알게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을 좌절시킨 거고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고 보는 것이 우선인 거는 이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편의를 위해 구복원, 일반동 재전환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일반동 개편의 자축 속에 원도심 주민들과 했던 도시재생 약속은 슬그머니 묻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외교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최종 논의 끝에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는 20일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와 문화 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상북도 경주시가 최적의 후보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는데요. 또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 등 주요 회의를 인천시와 제주도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함께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가 경주시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외교부에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 기준의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탁월한 인천을 두고 전통 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높게 사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는데요. 유 시장은 경주시가 공모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 신청서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인 경북을 벗어나 타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공모 기준 위반이며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표결이 진행된 점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노선 결정을 두고 해가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인천시는 정부가 인천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인천시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인천시 홈페이지에 열린시장실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정부의 5호선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인 30일 동안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게 되는데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2,000명이 넘는 주민이 공감했습니다. 올 초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노선 연장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재안은 서울 방화역에서 시작해 김포 풍무역과 인천 내 2개 역사를 거쳐 김포 감정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당초 경제성을 근거로 김포시안을 주장했던 김포시는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천시는 원당 분로 등 원도심을 통과하는 인천시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합의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1년 넘게 표류하자 점차 사업 무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최근 자체 투표를 통해 정부 중재안 수용으로 입장을 정한 뒤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는 등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안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이 무산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대강이 제시안이라도 받아들이라는 그 주민들의 뜻으로 청년내 이사진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인천시 유정복 시장, 김포시 김병수 시장 이 세 분만 결단을 해서 여러 주민들이 편한 노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편 정부의 인천시안 수용을 요구하던 인천 원당 불로동 주민들은 최근 감사원에 대광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대광이가 인천시안의 역사 이용 수요를 수혜 인구 대비 낮게 산출해 김포시에 유리한 노선 결과를 도출했다는 게 감사를 청구한 주요 취지입니다. 인천 내에서도 주민 간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온라인 열린시장실 제도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중 답글이나 동영상, 현장 방문의 방식을 통해 5호선 연장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렇게 인천시와 김포시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노선안 합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지자체를 설득하는 모습입니다.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최근 5호선 연장 노선 문제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직접 만났는데요.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을까요?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 김주영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과 13일 서구 모경종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서 5호선 연장안 합의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인천과 김포, 서울시가 노선을 비롯해서 건폐장이나 차량 기지에 대한 그 합의를 전제로 4차 철도망에 수정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대강이 중재 노선에 대해서 인천시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포 시민들도 이제 추가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교환했던 거죠. 그래서 모경정 의원과는 노선안에 대한 의견 교환보다는 그 지자체 간의 협의 촉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교환을 했고요. 유정복 시장님과는 인천시의 의견을 또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의 그 어려운 교통 여건에 대해서 제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인천시와 김포시가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게 맞는지 시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어떻게 봐야 하는 상황일까요? 상호 간에 이거는 그 각자 영역 결과들이 있었었고 또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껴졌었고요. 김포시에서도 또 김포시에 그 시에서는 이미 대강이 중재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좀 저는 조금 좀 더 소통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공론화도
좀 해서 의견을 좁혀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올해 또 GTX-D의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5호선 연장안의 경제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또 있습니다. 협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GTX-D가 지금 예타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문가들도 이 GTX-D가 예타가 끝나고 나면은 경제성이 오히려 더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5차 철도망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수정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마지노선이라는 부분들은 뭐 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루빨리 저는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광이가 앞서 5호선 연장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0.8 중반의 경제성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 이보다 높게 나왔다는 민자 추진 경제안이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광이 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적합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국토부가 민자로 할지 재정으로 할지에 대해서 뭐 깊이 검토를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제안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포 한강 컴팩트 시티 교통 대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선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금단과 한강 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민자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아직 그 정도는 민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호선 연장안 합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뭐 가장 그 최상인 방법은 인천과 김포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인천시와 김포시의 그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시민들과도 더 소통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수기를 통해서 인천과 김포의 의견을 좁히는 방안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대강이 차원의 그런 노력도 주문할 예정입니다. 최종 노선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조율하여 조속하게 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 일정들을 뭐 일부 진행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포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입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포시 최적지론이 전국적인 여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4일간 새로운 국제 스케이트장 입지 조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우선 입지 조건은 광역교통 거점 여부, 국제공항과의 근접성, 태릉 선수촌과의 근접성, 주변 관광지와의 조화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김포시는 국민이 생각하는 입지 조건인 접근성이 김포시가 가진 입지 조건과 부합한다며 김포시 최적지로는 김포를 넘어 전국적인 여론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추진 중인 김포시는 김포공항, 인천공항과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 기존 태릉 스케이트장과의 인접성 등을 특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